24억 분양가 아파트, 입주는 시작됐는데 대장금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고 있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심지어 어떤 집엔 사금융 대출업자가 찾아와 9% 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반포 메이플자이 단지에선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서울 서초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가지 위험한 상황을 조명해 보려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금리 급등, 입주 지연. 이 모든 게 한 번에 덮친 3,300세대 신축 대단지, 아파트, 반포 메이플자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전세로 살 집을 구하지도 못하고 잔금 대출이 막혀 사금융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 현장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주 시작은 됐지만 실입주율은 지연. 반포 메이플자이 단지 총 3,300가구, 2024년 6월 30일부터 입주 개시. 하지만 아직 단지 내 곳곳에 공사가 진행 중. 준공은 먼저 났지만 실제 입주율은 낮고 이사 차량도 일부만 진입. 분양가 대비 급등한 시세. 그러나 문제는 잔금. 전용 84이 기준 분양가 24억 원. 현재 호가 45억 원 이상.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입주자들, 잔금 수억 원 마련 못해 난항. 전세자금 대출 축소, 수요자 실종.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 세입자 구하기 어려움. 공실 장기화 우려, 갭 투자자들은 사실상 자금 운용 한계 도달. 사금융 업자들 등장, 고금리 유혹. 의자 9% 제한하는 사금융까지 입주자 가정에 직접 방문. 실제로 돈 좀 빌려달라며 지인 가족까지 찾아오는 사례 속출. 주민들 사이에서 이러다 경매 나오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 팽배. 스텝 1. 잔금 대출 가능성 사전 확인 필수. 사전 청약 시점과 대출 규제 기준 변경 시점을 꼭 비교하세요. 본인 소득, 보유 자산 대비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해야 합니다. 스텝 2. 전세 세입자 유치 전략 조정. 고가 전세는 수요 감소, 보증금 낮추고 월세 혼합 가능성도 검토. 실거주자 대상 전세 홍보 전략도 필요. 스텝 3. 고금리 대출은 절대 금지. 9% 이상 고금리 상품은 사실상 사채. 향후 이자 부담 감당 어려워지고 신용 손상 경매 리스크로 연결. 스텝 4. 금융기관 또는 LH 상담 활용. 잔금 마련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LH 상담센터 활용. 일정 요건 충족 시 잔금 연기 협의 가능성 존재. 20년 만에 처음 마련한 내 집, 그 문을 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새집 입주 첫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 함께 보시죠. 서울 반포의 신축 아파트에 직접 다녀온 현장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사실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집을 구하는 것도 입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 20년 만에 처음 내 집을 마련한 한 가족이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발품 팔고 갈아타고 악착같이 준비한 결과 드디어 새 집에 입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집의 구조와 감동적인 사연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총면적 38평형, 신축 구조와 특징. 현관은 다소 좁지만 신발장이 칸칸이 넓고 효율적으로 설계됨. 팬트리 공간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수납이 매우 우수. 거울 마감과 중문 설치 등 실내 마감재도 고급스러운 구성. 거실 구조와 주방 동선. 38평형답게 거실이 탁 트인 구조. 주방은 작지만 동선이 효율적으로 배치, 실제 사용자가 움직이기 편리함. 1단지 2단지로 나뉜 구조로 단지 전체 규모가 큰 편. 방 구성과 안방 설계. 작은 방 2개 안방 1개 구성. 작은 방에도 팬트리 공간이 넓어 실용성 극대화. 안방은 매우 넓은 편이며 베란다 확장 없이도 충분한 공간 확보. 안방 내 대형 옷장 설치 34인 가족 기준에도 넉넉한 수납 가능. 스텝 1. 실거주 기준 4개 맞는 평형과 구조 고르기. 화려함보다 생활 동선과 수납 구조 중심으로 판단해야 만족도 높음. 스텝 2. 지역별 시세 변화후가 흐름 체크. 이 아파트도 평당 6,700만 원의 분양, 당시엔 고평가 논란. 지금은 시세 2배 이상 상승 결국 실수요 입장에서 전략적 접근이 중요. 스텝 3. 입주 시기와 대출 규제 타이밍 고려. 지어진 시점과 정부 대책 간 간극 존재 시 자금 계획 철저히 점검 필요. 스텝 4. 전세 매매 혼합 전략도 가능. 초기 자금 부족 시 부분 임대 전략 활용하여 자금 운용 최적화 가능. 내 집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세 대출이 막히고 이자는 9% 사금융 제한까지. 지금 반포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주 전쟁, 그 현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의 대표 신축 단지 중 하나인 반포 메이플자이에서
예고 없이 전세 대출이 막히며 실제 입주민과 임대인 모두 충격에 빠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았어도 잔금을 못 내고 전세 계약을 해도 세입자가 대출을 못 받아 입주가 지연되고 심지어 사채성 대출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현장을 다녀온 분의 인터뷰와 함께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입주자 집주인 모두 혼란 중. 총 3,300세대 대규모 입주 중. 일부 조합원은 잔금 납부 완료하고 입주하지만 다수는 잔금 마련 어려움. 전세 세입자가 대출 못 받아 입주 찾을 집은 비었는데 돈은 못 받는 상황. 전세가 하락 대출 규제 이중고. 전용 84이 기준 과거 전세가 1,721억 현재 15억까지 하락. 한 채당 수억 원 차익 발생. 전세 계약자 중 일부는 대출이 막혀 입주 포기하거나 계약 파기 시도. 불법 사금융 등장. 일부 중개업소로 9% 고금리 대출 제한 사례 발생. 당장 입주금 못 맞추면 이자 부담을 안고라도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는 집주인 속출. 사금융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 이자 부담 심화, 장기 손실 위험. 스텝 1. 대출 환경 변동성에 대비한 자금 여력 확보. 전세든 매매든 입주 전까지 대출 여부와 한도 사전 확인 필수. 스텝 2. 입주 전 임차인 대출 가능 여부 체크하고 계약 진행. 임대인의 자금 플랜도 세입자 대출 성공에 따라 전환될 수 있으므로 선조율 필요. 스텝 3. 사금융 제한 받았을 경우 절대 단독 결정 금지. 금융감독원 주거복지센터 등 공공상담 창구에 즉시 문의. 스텝 4. 중개인 통한 자금 대출 유도 시 라이선스 확인 필수. 직접 찾아오는 고금리 대출업자는 불법 사금융일 가능성 매우 높음. 2억을 깎아도 전세가 안 나갑니다. 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세 패닉 상황,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서초구 반포에 3,3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분양을 받았지만 잔금을 못 내는 집주인들, 계약을 했지만 대출이 안 돼 입주를 포기하는 세입자들, 심지어 이자를 9%나 요구하는 사금융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세 대출이 막히면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한 집주인의 입장에서 실제 겪은 상황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2억 원 깎아도 전세 계약 안 돼. 처음 계약했던 세대에 17억 원. 현재 전세가 15억까지 하락. 전세 대출 막히면서 실입주 어려워짐. 세입자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심리로 거래 정체. 대출 규제 후폭풍, 집주인들 잔금 비상. 입주 앞두고도 잔금 마련 못해 발 동동. 집 보러 오던 사람들 줄어들고 실제 계약 거의 없음. 세입자 입주 지연 집주인 잔금도 못 내는 연쇄 상황. 고금리 사금융 등장이자 9% 제한도. 대출이 막히자 일부 업자들이 고금리 자금 제한. 급하시면 9% 이자로 대출해드리겠다며 방문. 사금융 위험성 심각 장기적으로 신용 하락, 금융 손실 가중. 스텝 1. 전세든 매매든 실입주 플랜 검토 필수. 계약 전 대출 가능 여부부터 확인. 자녀 손주가 집을 계약할 경우도 잔금 플랜까지 계산 필수. 스텝 2. 세입자 입주 지연 시 손실 줄이는 방법 상담. 부동산 전문가, 주거복지센터, 지역 중개인 통해 대체 방안 사전 확보. 스텝 3. 고금리 대출 제한은 즉시 거절하고 신고 가능.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활용. 9% 이상 이자는 대부분 법정금리 초과 위험. 스텝 4. 시세 하락 예측에 흔들리지 말고 실거주 계획 우선.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는 오히려 불안만 키움.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억에 계약했을 때 너무 싸게 해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15억도 안 나갑니다. 손님은 없고 이자는 나가고 잔금은 못 내고 심지어 업자들이 찾아와 9% 이자 줄 테니 대출 받으라고 하니 너무나 무섭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10년 재정 계획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 하락은 끝이 아닙니다. 대출 불가가 더 큰 문제입니다. 시세는 떨어지지만 들어올 사람 자체가 없어 거래가 정체. 사금융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9% 이자는 1년이면 수천만 원의 손실. 신용점수 하락, 재무계획 파탄. 계약 전, 입주 후 예상 리스크까지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분양가만 보지 말고 잔금, 전세, 대출 조건까지 체크.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수록 지금 사야 한다, 지금 계약해야 한다는 말보다는 지금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 내 자녀가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거나 전세를 준비 중이라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실전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